대화여자 고등학교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김진효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교실에서 수능 특강의 14강에 해당하는 현대사 파트를 교과서와 더불어 공부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동안 배운 부분에 대해서 세계사 교과서의 문제풀이 부분과 수능 특강 14강에 해당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목차부터 보시고 나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교과서 211쪽에 스스로 확인 학습 문제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질문과 더불어 문제풀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출처를 보니까 아인슈타인과 러셀의 선언이라고 하는 1955년에 글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 세계대전에 일어날 경우에 틀림없이 핵무기가 상징될 것이다. 이로 인해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서 세계의 모든 정부는 자국의 목적을 위해서 세계대전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자각하고 모든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것을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이미 1945년 8월 달에 미국이 일본으로 떨어뜨렸던 두 차례의 원자폭탄 사건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한 비극이 앞으로 일어나지를 말 것을 말하시기는 없고요. 시계를 보세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가속화되는 이 상황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서 냉전체제, 소위 말해서 줄 세우기 상황이 되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과도한 군비 경쟁을 제한하자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와 관련한 모습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위선이 왜 나왔을까요? 아시다시피 냉전체제에 관련한 모습과 더불어 이 시기 때 각 국가별로 핵 실험이나 아니면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954년 미국이 남태평양에 위치했던 비키니 군도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한 거를 계기로 해서 위선이 발표가 되었었고, 당시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경쟁으로 인해서 핵전쟁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서 미국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간의 대립을 만들어졌었던 각각의 경쟁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구도로 정리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조사해 보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핵무기 확산 방지 조약이라고 하는 NPT라는 것이 있는데,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9년에는 미국과 소련이 두 차례에 걸쳐서 조인한 전략무기 제한협정이라고 하는 우리 SALT라고 하는 여러 관련한 협정을 배웠을 겁니다. 1차에 있었던 그 협정은 72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 79년 같은 경우는 2차에 있었던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폭격기와 같은 전략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991년에 체결되었던 전략무기 감축협정으로 인해 더 이상 미국과 소련은 전략무기와 핵무기의 감축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러한 더 이상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지 말자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전 세계에서 그런 경제적인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이제 제재를 가하는 모습으로 풀이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지 구소련에 있었던 핵무기에 대해서 그럼 이걸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폐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개발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말한다면 이러한 핵무기 확산 방지 조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끼리의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여전히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폴란드의 자유노조의 시위 장면이 있고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상황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유럽 최초로 만들어진 노조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겠는데 동유럽 최초 국가로 만들어졌었던 노동조합의 인정으로 결국은 폴란드가 이제 독립하는 과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89년에 있었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통일 자유 조치가 발표되면서 결국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그런 무더가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사건들이 발생한 원인을 말해보게 되면요.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가 분란이 커져갔었고, 그리고 동유럽 공산주의 진영에서도 소련에 대한 불신이 커졌을 뿐더러 소련 자체에서도 더 이상 이제 동유럽 국가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 대표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었다면 소련의 서기장이었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과 글라스노스트,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개혁과 개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유럽 불간섭 정책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폴란드와 독일의 변화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동유럽의 변화상 정리해 보시게 되면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동유럽 공산주의의 정권이 붕괴되었었고 민주주의 정책과 시장 경제체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 사건들을 국제정세 방향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거지. 그래서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독과 서독이 통일했었고, 그리고 동유럽 지역에 있었던 각국의 나라 모습들이 독립하고 분리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냉전체제가 이제 완화되고 확실하게 소멸되었었고 지금의 세계의 모습과 더불어 이제 만들어진 모습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에 대한 이제 보충을 마치겠고요. 바로 이어서 수능특강 14강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능특강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에 있었던 문제가 세계에서 20번 문제에 반영됐던 모습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풀 수 있는 것으로 먼저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문제집 158쪽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세계사 현대파티에서 가장 중요했던 나라가 중국의 현대화 운동 모습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작년 20번에 출제된 부분이 있었고 이 지문은 우리가 수능특강 실제 문제집에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따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 현대사 정리하실 때 반드시 중국사에 대해서는 연표와 연도까지 함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선생님이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밑줄치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이 되겠습니다.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혁명에서는 우리 사회주의 발전 과정에서 더욱 깊고 넓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자본주의 길을 걷고 있는 리우 샤오치 등의 당권파와 싸우고 부르주아적 반동 학술의 권위와 모든 착취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것이며 교육과 문예를 혁신하며 사회주의적 경제가 기초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 상부 구조를 개혁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 일단 정치적으로는 리우 샤오치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그 개혁주의자에 대해서 이제 반동을 하겠다. 쉽게 말해서 반발할 것이며 사회주의적 경제 기초에서 우리가 토대로 개혁을 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 요 운동, 혁명 무엇이겠습니까? 1966년에 있었던 문화대혁명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때 있었던 상황에서 특징들을 정리해 보는 것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불러볼까요? 자, 홍위병이 동원되었다. 정답입니다. 소위 말하는 마오쩌둥을 이제 좋아하는 이제 마빠 쌤 이렇게 이제 수업생에 번역해 내렸었는데요. 홍위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덩샤오핑이나 류샤오찌라는 세력들이 모두 다 이렇게 축청을 당했었고 실제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중국 전통 문화유산이 파괴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자 대학주 운동이 시작되었던 모습은 훨씬 이전의 모습이었었지. 이건 마오쩌둥이 주도했던 모습이었고요. 연안도시의 경제특구가 설치되었던 것은 문화혁명이 끝나고 나서 덩샤오핑이 재집권을 하면서 등장했었던 이제 개혁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건 뒷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 이렇게 수능 문제에서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같은 내용입니다. 문화대혁명 모습을 작년 수능특강 문제집에서 한 번 더 찾아보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운동은 사실 누구와도 알 수가 없다. 겉으로는 군부 실력자인 국방부 부장 린벼우가 주동이 되어서 국무총리 저원라이와 함께 청소년 홍위병을 움직여 류샤오치를 배격 실각시키고 재차 당과 국가의 정권을 다시 마오쩌둥의 손에 되돌려 줄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마오쩌둥 만세! 홍위병들아 들고 일어나서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을 배격하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 자, 여기 나와 있었던 린벼우라는 사람이 그 당시 국방부 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따 문제풀이 했을 때 다시 한번 등장할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는데요. 질문이 더 있으니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대혁명 물어보는 또 다른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모 주석 어록은, 모 주석 누구 말하는 거겠어? 모택동을 말하는 거라 이것도 마오쩌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 문화대혁명은 제일 주역인 린벼우이며 이후 그의 권위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3년 뒤 제9회 전국 당대표회의에서 그가 차기 당주석으로 지명되고 다시 그것을 당규에 써넣게 한 것은 그 누구의 눈에도 지나친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운동은 문화대혁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골라볼까요? 중국이 미국과 수교하여 경제원조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건 이제 나중 모습이죠. 덩샤오핑이 집권하게 되면서 4개 분야의 현대를 추진하였다. 이 부분은 재집권인 부분이라서 문화대혁명 끝나고 나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홍콩과 마카오가 각각 영국과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되었다. 자, 선생님이 요거 설명을 우리 수능특강이 없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파워포인트 보여드렸는데요. 각각의 1997년, 1999년에 해당합니다. 훨씬 나중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가 추진되었다. 이거는 1990년대 상황이라서 이제 고르바초프와 관련 내용은 당연히 관련이 없고요. 다음 그래서 5번이었지. 그래서 대학주 운동을 추진했던 사람이 마오쩌둥이었었는데 막상 마오쩌둥이 본인의 생각대로 사회주의적 공산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성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스스로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의 후임으로 등장했던 그 세력이 개혁가였었던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이었었는데 이들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는 사건이 문화대혁명이지.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지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그 다음 나와 있는 우리 문제집을 보시게 되면요. 163쪽에 나와 있는 기출자료 분석과 더불어 2단계 유형 연습에 관련한 문제로 함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연표 문제가 되겠고요. 시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귀하는 쿠바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쿠바가 미국에서 90마일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쿠바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 한편 자 터키는 지금 우리나라 인접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적어도 미국은 아니겠지. 자 뭔가 미국과 뭔가 다른 별개의 개념의 나라인 것 같아요. 귀하는 우리나라와 인접한 터키에 바로 당신께서 공격용 무기로 지금 미사일 기지를 지금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귀하가 공격용 무기로 보신 무기를 쿠바에서 철수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나시겠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쿠바 섬에다가 미국을 견제하려고 미사일 기지를 만들었었는데 이것을 없애려고 한답니다. 자, 이 사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요거 쿠바에서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죠.
그렇다면은 요 우리나라는 뭐겠습니까? 요 우리나라는 다시 말하면 소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을 주도로 했었던 냉전 체제가 격화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가 있었고, 자 여기서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그 당시에 소련 바로 밑에 있었던 터키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같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르쇼프 답이 나와 있네. 소련 사람이라는 거지. 소련 서기장이었지.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미국 대통령한테 보냈던 편지로 이러한 쿠바 미사일 사태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도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이 상황은 지금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지금 격화된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자, 일단 쌤 연도 가지고 풀지 않을게요. 적어도 트루먼 독트린이 냉전이 시작되었던 것이고 닉슨 독트린은 왜 냉전 체제가 완화된 상황이었지? 그럼 답은 나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하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는 6.25 전쟁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베를린 봉쇄가 되고 나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1960년대 초반 상황이었고요. 결국 이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 이후에 이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었고, 소련에서도 이제 더 이상 동유럽 국가에 대한 간섭을 이제 좀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무드가 조성되었었거든. 그래서 이 상황이 다랑 라 사이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디테일하게 연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쿠바 미사일 위기가 1961년이거든. 그래서 비동맹 회의가 1955년이라서 답을 4번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기는 합니다. 자, 나머지 연도 알려드릴게요. 국제연합 유엔은 45년이죠. 그리고 트루먼 덕트린은 47년, 베를린 봉쇄는 1948년이고요. 닉슨 덕트린은 1969년, 그리고 전략무기 전략협정 SALT를 말하고 있지 1972년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요 트루먼 덕트린 그리고 닉슨 덕트린 요 두 가지 시기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연도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시기상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랑 라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본격적으로 수능 기본 문제부터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다음 연설이 발표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배경 물어보고 있는데요. 터키도 우리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터키가 장차 독립적이고 경제적으로 견실한 국가로 발전하는 문제에서는 이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인민에게 매우 중요한 말이라고 합니다. 터키가 지금 이제 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배웠을 겁니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가 세웠던 터키 공화국 아실 건데요. 이 터키가 자유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냄새가 난다는 거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영국은 터키의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나는 미국이 터키의 원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와 다른 국가들이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것을 하기 위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말은 미국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말했던 연설문이라 이것은 트루먼 독트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마셜 플랜이 진행되었었고 냉전이 이제 시작되는 모습을 알 수 있겠지요. 이 모습을 고르는 거니까 냉전에 관련한 단어를 이제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단행하였다. 이후 상황입니다. 중국 국민당이 타이완에 밀려났다. 1949년 상황이라 이후 상황이고요. 한반도 6.25 전쟁도 트루먼 독트린 이후 상황입니다. 소련의 주도로 코민폴은 창설되었다. 이 상황 이후에 냉전이 시작되는 모습에 등장했던 소련 상황이고 답은 5번입니다. 그리스 등지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철의 장막이라 부르는 교과서에 있는 그 지도예요. 확대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 진영을 막기 위해 터키를 포섭하는 요 상황이 트루먼 독트린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회의 무슨 회의일까요? 이것은
자, 1950년에 열린 회의를 말하는 건데 29개 나라가 합의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인권과 국제연합 전쟁을 존중하시오.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하시오. 강대국의 유리한 집단 안보 체제를 배제할 것이고 국제 분쟁을 평화적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요거 잘못 이제 해석하시게 되면은 이게 무슨 국제연합인가 아니면 국제연맹인가라고 하는 뭔가 각 전 세계 국가들이 평화회담을 나누는 것처럼 해석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제 포인트를 줄이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이후 등장했었던 이러한 평화 원칙은 사실은 미국과 소련이 아닌 제3세계가 등장했던 모습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3세계가 그 당시에 회의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반동에서 개최되었던 반동회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고르셔야겠는데요. 답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자, 독일의 배상금 축소를 협의하였다. 자, 여러분들 요거 쌤 보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우리 올해 수능 특강이랑 교과서에 빠져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노스플랜, 이게 계획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영의 플랜, 영안. 그리고 요게 이제 또 하나 있다면 로잔회의라고 해서 근데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너무 막대한 배상금이 많으니까 차츰 줄여주자라고 해서 독일을 살려주려고 하는 경제 정책이라 일본 관련 다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올해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니슨 덕트린의 영향을 받았다. 전혀 관련 없지. 비동맹 중립주의 노선을 유지하였다. 정답이 3번인데요. 자, 나머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5번입니다. 미국, 영국, 소련 주도로 열렸다고 하는 것은 요거는 얄타회담이지. 관련 없고. 자,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열렸다. 이게 비슷해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요 반동회의가 제3세계 회의였지만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회의가 요 회의였었거든. 우리 이 회의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제1차 비동맹회의인데요. 이 비동맹회의에서도 이러한 말이 있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5번을 고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집트의 나세르 그리고 자, 여기 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독재자였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요거 인물 좀 보여드리면서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을 건데요. 자, 독재자 티토 그리고 요 시기 때 있었던 인도의 자와할렐 네루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5번 제끼는 거 중요합니다. 답은 3번.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련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민원을 동원하여 각종 분야에서 증산화정하는 운동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뭘까요? 그게 중국이고요. 그리고 배경은 지금 소련과가 사이가 별로 안 좋대. 뭔가 지금 중소 분쟁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농촌에서는 대형 합작사였던 인민공사가 조직되었다고 합니다. 아, 끝났네. 인민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경제 캠페인이 있었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대약진 운동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했었던 대약진 운동의 상황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골라볼까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거에 관련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문화대혁명이나 아니면 덩샤오핑의 개혁 내용이 오답으로 나올 것입니다. 자, 마오쩌둥의 주도 맞지? 1번입니다.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문화대혁명이 등장했다는 것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흑묘백묘로는 덩샤오핑 아니지. 중국 공산당이 대장되어 전개되었다. 이거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상황 아닙니까? 전혀 관련 없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였다. 정반대입니다. 아닙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은 1949년입니다. 그래서 시기상 맞지도 않지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이 문제 쌤이 강조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ECSC라고 하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등장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이 좀 염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탄생한 국제기구를 물어보겠는데요. 자, 뭘 물어보는지 보십시다.
자, 단일 시장과의 단일 통화 실현을 하고 있고 공동 안보 방위 정책에 포함된 공동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뭔가 무슨 공동을 말하는 것 같고요. 연합의 시민권을 도입함으로써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 뭘 말했었냐면 선생님이 요 내용이 수능 특강 문제집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집중탐구 부분에서 선생님 자료 따왔다는 거 설명했을 겁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마스트 리히트 조약이에요. 1992년입니다. 연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이제 알다시피 지금 현재 유럽 국가에서는 각국의 통화를 지금 통합하자고 해서 프랑스의 영국의 파운드, 독일의 마르크 같은 거 사용하지 말고 단일 통화로서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유로화 사용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지금의 여건이 굉장히 이제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국가 간의 교류가 쉬워졌다는 것 같이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등장했었던 기구 뭐예요? EU, 유럽 연합이겠지? 다 골라볼까요? 자,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따라 출범하였다. 정답 1번입니다. 이건 물어본 겁니다. 알겠죠? 자, 유럽 경제 공동체의 모태가 되었다. 자,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 이후에 등장한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배경이 된다면 이게 나올 수 있겠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드릴게요. 맨 처음에 유럽 철강 그리고 석탄 공동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유럽 경제 공동체 그 다음에 유럽 공동체, 그 다음에 유럽 연합, ECSC, EEC, EC, EU, ECSC, EEC, EC, EU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요 C예요. 자, 국제연합에 관련은 전혀 관련 없고요. 냉전체제 성립 전혀 관련 없고 자, 요거 중요한 오답입니다. 브레튼 우드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만들어졌었지. 그래서 IBRD랑 IMF 두 가지 기구를 꼭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보드마커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우리 보드마커 교체하고 바로 수능 실전 문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자, 가나 발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겠는데요. 자, 사이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우리 미국은 유럽이 2차 세계대전에 폐허에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계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경제 협력 선언을 뭐라고 합니까? 해리 트루먼이 말했었던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연도로 따지면 1947년인데요. 선생님이 요거 연도 아까 강조했었습니다. 그치? 자, 반대로 미국은 아시아 여러 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지키긴 하겠지만 앞으로 핵 위협의 경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앞으로 아시아의 각각 상황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요거 뭐라고 합니까? 리처드 닉슨 대통령 말했었던 닉슨 덕트린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반대로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가나 사이 시기에 관련된 사실을 고르는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자,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었다. 관련된 말이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냉전이 시작되었었고 바로 만든 상황이니까. 제1차 비동맹회의 맞습니다. 냉전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는 어느 쪽에 간섭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실수하였다. 아닙니다. 자, 조심해야 돼.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던 상황은 베트남 전쟁 중이었어. 사실 기억나시지요? 그 다음에 1974년에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나서 철수하거든. 이러한 상황에서 답이 3번입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기억해야 돼.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던 우리 유명한 뮤지컬로서는 미스 사이고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영어로 뭐라고 하지? 월서 트리티 오거나이제이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맞습니다. 정답 그래서 3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연도를 한번 풀어볼까요? 연도 중요하지? 베를린 장벽 1961년이고요. 자, 제1차 비동맹 회의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요거는 1961년입니다. 그래서 유고슬라비아에 있었던 그 베오그라드 개최했던 회의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르샤바 조약기구 45년. 55년. Sorry.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1949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트루먼 덕트린이 냉전체제 관련한 모습에서 가장 처음이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자, 2번입니다. 무슨 운동일까요? 자,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작년 지문이랑 같은 겁니다. 자, 칭화대학, 지금의 청화대학교라고 부르는 베이징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예요. 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우, 중학교 학생 대단합니다. 홍위병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었던 운동인데요. 사실 우리는 홍위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 알 수 있긴 합니다. 이거 무슨 운동입니까? 문화대혁명이지. 자, 조금 더 우리 지문을 통해서 확인 사살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베이징 시내 각급 학교에서 유불트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민목적으로 충성한다고 하는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마오쩌둥 돌아와 라고 하는 마오쩌둥에 대해 이제 찬양하는 문화대혁명 모습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칭송은 5월 18일에 린벼오가 정치부 당시 이제 그 국방부 부장이었잖아. 그래서 연설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천재입니다. 그가 쓴 문장 우리나라에 쓴 1만 문장보다 더 훌륭하다고 하네요. 아시겠죠? 자, 문화대혁명을 물어보는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천도슈가 주장했던 내용은 뭡니까? 이거는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있었던 신문화운동입니다. 이거 우리 오답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민공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요거는 대약진 운동이지. 이거 차이 아셔야겠죠? 대장정은 웬 말이야? 이거는 뭐 1차 세계대전 이후죠. 자, 토지개혁과 산업부교를 시작되었다. 네, 요 상황은 중과 이민공화국 시작하고 나서 직후입니다. 그래서 1949년 직후 상황이고요. 자, 홍위병의 수많은 나쁜 짓. 그래서 중국의 전통문화 유산을 파괴함으로써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나와 있는 굉장히 수천 동안 전래되었던 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약탈되는 상황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지역 경제 공동체를 말하기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왜 나왔냐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소위 말하는 블록화 현상을 통해 정치적인 협력을 하고 있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경제 협력자라는 모습을 말하겠는데요. 자, 뭘 골라야 될까요? 대서양 현장에서의 수립된 원칙? 이거는 국제연합이랑 관련된 모습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UN이랑 관련된 모습입니다. 자, 브레튼 우즈 회의가 개최된 시기는 우리가 IBRD랑 IMF 관련된 모습이랑 관련된 세부 모습 아니고요. 시기라고 하면 1944년 상황이기도 합니다. 혹시 몰라서 연도 알려드릴게요. 지역별 경제 블록화. 답이 블록화죠.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 실렸던 14개 주의 특징. 이건 1차 세계대전 정료 상황이지. 1919년 상황. 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관련한 소위 말하는 가트 체제를 말하고 있는 것.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특징은 5번 문제를 제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의 세계화를 주장하는 모습으로 문제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이 요거는 5번이 아닙니다.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답은 3번. 4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무슨 지역에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좀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었지만 여전히 인도와 파키스탄의 지역에서는 분리 독립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강제로 파괴된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결과 이 지역은 인도령과 파키스탄령으로 분할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는 우리 전통적으로 나와 있는 종교가 힌두교 집단이죠.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건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역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인도가 영국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이 땅이 인도에 강제 폐입되었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이 분쟁은 적어도 종교 분쟁 아니겠습니까? 자, 이 지역 분쟁 어딘지 아십니까? 카슈미르 분쟁입니다. 그치? 종교로 인한 대립으로서 우리는 알다시피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대립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 다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건 팔레스타인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과 이제
그 아랍인들의 관련된 모습에서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대립입니다. 자, 주미 대다수의 성교로 구성되었다. 이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지. 자, 영국의 분열 정책에 따라 분열령이 발표되었다. 요거는 우리가 인도 근대사에 있었던 벵골 분열령을 말하는 거라서 이거는 벵골 지역입니다. 지금의 동인도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식민지에 해방되었다. 관련사도 관련 없고. 투치족과 후투족의 갈등. 자, 쌤 요거 설명드렸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수십 년 동안의 내전이 있었던 이거는 아프리카 르완다 내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오답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2번.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집 마지막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실력 플러스 두 문제 풀고 강의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발표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소련은 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부하 조치의 문제를 언제라도 모든 수준에 따라서 중국과 진작에 검토할 용의가 있다. 뭘 검토하는 걸까요? 유럽에는 제각기 다른 사회체제를 가진 국가들이 섞여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계속 변화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선생님이랑 교과서에서 같이 나왔던 질문 다뤘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나라를 간섭하거나 주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소련 인물 누굽니까? 소련에서 개혁 개방을 통해서 앞으로 소련의 방침을 바꾸자고 했었던 개혁가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의 말을 고르면 될 것 같죠? 선생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우리 교과서에 쌤이 사진 같이 갖고 왔던 것처럼 머리에 그 홍반이라고 해서 그 붉은 반점이 있는 그 사람 사초사를 같이 보여드렸을 겁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문제 푸실 때 그 이제 사파 나올 경우에 머리에 뭐가 있다면 의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독립국가연합이 출범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소련이 망하고 나서 러시아 공화국이 등장이거든. 이거는 고르바초프 다음이었던 옐친이라는 대통령의 상황입니다. 답 아니에요. 자, 언론 통제를 완화하고 정치 민주화를 추구하였다. 네. 답이죠? 평화 공존을 도모하여 닉슨 독트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요거는 러시아의 이전 서기정이었었던 흐루쇼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닉슨 대통령 이전에 소련에서 등장했었던 냉전체제 완화의 신호탄을 알리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경제를 일부 인정하는 신경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요거는 자, 누구예요? 소련의 레닌 서기장. 자,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동유럽 공산권 국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동방정책을 추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독의 그 당시에 총리였었던 벨리 브란트 총리.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수업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서 이 빌리 브란트 총독이 폴란드의 게토라고 하는 유대인 지구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 사람 요 말입니다. 아시겠죠? 답은 2번. 자, 어느 국가 역사를 본 모습일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교실에서 말했던 문제가 바로 이 어려운 문제 이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 역사를 토대로 해서 근대사 또는 중세사 또는 현대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미리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나라는 슬라브인이 만들었대. 잘 모르겠고. 자, 요거는 배웠습니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3국의 분할로 인해서 그 당시 어떤 땅이 분할된 적이 있었지. 자, 그리고 1918년에 독립국가로 수립되었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과 소련이 전면 통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실은 독일이 그 당시에 1939년 9월 1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제일 먼저 공격을 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땅이었거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공산당이 정부 수립되었었는데 세헌법에 따라 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무슨 나라인지 아세요? 다름 아닌 폴란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교과서랑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폴란드에 대한 대부분의 역사를 다 다루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폴란드를 지문에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독립되었다. 말 나와 있는 대로 체코슬로바키아 말하는 거지. 자, 마샬 계획에 따라 경제 지원을 받은 나라는 요거는 폴란드는 그 당시 공산주의 진영의 답이 아니겠지요. 이건 다거든 이제 미국 진영이니까. 예를 들면 터키 아니면은 그 각각에 있었던 몇 가지의 서유럽 국가들을 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하벨의 주도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요거는 체코 슬로바키아예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아니에요. 그리고 티토를 중심으로 독자 노선을 추구하였다. 자, 티토 뭐가 나와야 됩니까? 요거는 유고 슬로비아 연방이었지. 그래서 답이 안 되고요. 자, 자유총선에서 자유노조가 승리했었는데 그 바로 누가 있었냐면은 그 유명한 사람으로 바웬사가 있었고, 그래서 바웬사는 폴란드의 국부로 지금도 추앙받고 있고 폴란드의 대통령으로도 선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었던 각각의 나라의 사진들을 잘 정리해 보시면서 우리 동유럽 국가에 있었던 변화 과정도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문제풀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뒷부분에 나와 있었던 스스로 확인 학습, 보충 학습과 수능 특강 14강의 문제풀이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수능 특강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표랑 인물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공부, 연들과 함께하는 세계사 학습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